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충돌은 소강 상태입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정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캄보디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태국은 90일간 캄보디아에서의 가금류 수입과 운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시상철 BTS는 이번 전쟁에서 활약한 태국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열차에 태국 국기를 랩핑해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면서 막대한 민간인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린과 부리랑, 시사켓과 우볼라 차타니에는 상당수의 불발탄이 발견되어 당국이 회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지역 824곳에 포탄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불발탄을 회수 중이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태국 전역에 드론금 지령이 내려지자 농업용 드론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민간 항공국은 위험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농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드론 사용 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일 오전 시사켓 국경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태국군 3명이 지뢰를 밟아 중경상을 입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지뢰 사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당국은 오래전 매설된 지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머니날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3곳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찰름바하나콘과 시랏, 우둘라타야 고속도로입니다. 자케우 국경 순찰대는 아라냐 뿌레테 지역의 국경 인근에서 캄보디아로 몰래 넘어가려던 태국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포이테 카지노로 일하러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린 지방의 피난민들이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당국은 불발탄 회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역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거주민들의 귀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와 경찰은 바툰타니 타녀부리 지역에 위치한 클럽을 전격 단속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업소 안에는 380명이 넘는 손님들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마약이 든 비닐봉지가 수십 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173명과 업주 등을 체포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5년간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 이동 조치했습니다. 크롱타이 은행은 이번 전쟁에서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에 대한 대출 상환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과 가족의 대출 계약을 100% 면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내무부는 구호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집행한 우보나차타니 지사를 인사 조치했습니다. 당국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지원하라고 1억 바세 예산을 배정해줬지만 우보나차타니 지방에서는 고작 5만 5천 바트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라우 사회개발인가남보부 장관은 캄보디아와의 전쟁 이후 태국 내 외국인 구걸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221명의 구걸자를 발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구걸자는 태국인이 150명, 외국인이 70명이었는데 외국인 90%는 캄보디아인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구걸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은 사뭇브라칸에 위치한 회사를 단속하고 허가받지 않은 드론 탐지 장비 등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 탐지 장비를 조립 생산하고 있었는데 일부 부품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장과 관리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10만 바트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태국 정부는 스웨덴 사부사에 그리펜 전투기 4대를 195억 바트에 추가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를 피해 사원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전국 200개 사원을 조사해 마약 범죄와 돈 세탁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승려 생활을 하고 있던 181명을 찾아냈으며 순차적으로 승적을 박탈해 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해변의 비치이자 운영은 당국의 허가받은 사람만 일정 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비치이자의 요금은 50밭, 선베드는 100밭이라고 설명하며 그 이상의 요금을 요구하는 상인은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당국은 해변에서 드론을 날리던 스웨덴과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태국 전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농업용 드론은 허가에 납시 가능한 날릴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함부로 드론을 날리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나라티와 수마이코르굴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프라츠와 키리칸 지방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객차 3량이 탈선하면서 승려와 소녀 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대마가 든 젤리를 먹은 2세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마가 든 젤리를 제조해 판매한 22세 남성을 체포했는데 크롱사마 지역의 3층 건물 안에서는 대량의 대마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었으며 재배된 대마는 젤리와 과자에 넣어져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기인데도 방콕 시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당국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7일 하루에만 검사 차량 50대 중 16대의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배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숨진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밭, 민간인은 최대 800만 밭이 지급됩니다. 다친 경우에는 군인과 공무원은 최대 100만 밭, 민간인도 최대 80만 밭이 지급됩니다. 피사놀룩 지방의 산악지역에서는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0m 아래에 뒤집어져 있던 차량 안에서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1년 전 50세 남성이 인근에서 차량과 함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방콕 방본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불이 나 점포와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가게 앞 숙소로 사용하던 나무 오두막에서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가게로 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이 난 경찰은 간첩 혐의로 캄보디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캄보디아 군복이 여러 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서 태국 당국은 기존 36%에서 19%로 낮췄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산 제품의 관세는 유럽과 달리 누적 관세 부과로 기존 관세에 더해 19%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국의 1위 수출처이면서 4위의 수입처인데 지난해 수출액은 549억 5,620만 달러, 수입은 195억 2,860만 달러로 5년 동안 계속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로 미국산 제품 1만 개 품목이 무관세로 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관련 태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와 가전, 완구 등 다양한 품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3분의 1이 기존 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가 발표한 7월 입국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261만 369명이며 전달보다는 15% 줄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입국자 수는 전년보다 6% 감소한 1929만 5,835명이었습니다. 상반기 감소 이유로는 미얀마 대지진과 태국 내 납치범죄 등 치안 불안이 부각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입국한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39% 감소한 42만 770명, 2위 말레이시아 16% 감소한 35만 8,287명, 3위 인도 19% 증가한
18만 9,303명, 4위 한국 18% 감소한 13만 259명, 5위 대만 12% 감소한 8만 5,412명이었습니다. 사뭇불악간 방보 지역의 박나뜨라도로에서 유턴하던 승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유턴용 교량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역시 추락을 방지해주는 난간이 낮아 차량과 오토바이의 추락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여권의 입국 도장을 위조한 대만인과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의 입국 도장을 볼펜을 이용해 취업 비자로 위조했다고 합니다. 방콕시는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도 준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면 온갖 쓰레기와 기름이 범벅되어 꽉 막힌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콕의 거리에서 흡연 후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2,000밭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꽁초를 하수구나 운하에 버릴 경우 1만 밭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케오 경찰은 간첩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하루 일당 160밭을 받고 태국 내 정보를 보내고 있던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넝카이 지방에서 가짜 계란으로 의심된다는 사진과 게시물이 SNS에 올라오면서 당국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동식 판매 차량에서 130밭을 주고 계란 한 판을 구입한 여성은 계란이 젤리처럼 굳어있고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라 보관이 잘못되어 상해 버린 계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계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타야에 위치한 고층 호텔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16층 발코니에 올라서서 소란을 벌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설득해 2시간 만에 내려오게 했으며 곧바로 병원에 입원 조치시켰다고 합니다. 32세 방글라데시인 남성이 태국인 여성 3명에게 현금을 빼앗겼다며 파타야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은 자정 무렵 파타야 해변에 서 있던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향했는데 여성이 친구 2명도 부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명의 여성과 호텔 방 안에 들어간 남성은 갑자기 폭행과 위협을 당해 약 3만 밭의 현금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타야 이민국 경찰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태국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4세 말레이시아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여성을 자신이 머물던 콘도방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구속된 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여러 번 태국을 찾았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와 메모리 카드에는 5년 전부터 촬영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와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푸켓 빠똥의 거리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33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과일 행상을 하던 25세 남성을 체포했는데 초기 조사에서 65터치의 과일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콕 센트럴월드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묻지마 방화 사건이 발생해 외국인 부부가 중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7일 밤 10시경 센트럴월드 건너편에 빅시 라차당리점 계단에 앉아있던 26세와 27세 말레이시아 부부 여행객에게 30세 태국인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놀라서 도로 쪽으로 뛰어가다가 쓰러졌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고 구조대에 의해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30세의 범인은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되었는데 최근 직장을 잃고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져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태국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강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절도 혐의로 43세 꺼터이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꺼터이는 주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90만 바더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꺼터이가 머물던 아파트에서는 다량의 귀금속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푸켓 가론 해변에서 가족과 수영하던 캐나다 국적의 10세 소녀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소녀는 수색대에 의해 3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태국의 해변은 우기시즌 파도가 높고 거친데 이걸 모르는 외국인들이 수영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타야 시내 편의점에 총기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편의점을 포위한 경찰이 2시간의 설득 끝에 강도가 투항했는데 35세의 조선족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소지한 권총을 압수하고 중국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촌부리 이민국경찰은 발람 지역의 주택을 급습하고 전화 사기를 벌이고 있던 한국인 남녀 7명과 중국인 남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머물던 곳에서는 노트북과 컴퓨터 여러 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한국인 대상으로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31세 아들이 감금되어 사기 범죄를 강요받고 있다는 부친의 신고로 태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31세 아들은 사타입 지역의 주택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38세 중국인 남성이 현금 8,000밭을 도난당했다며 파타야 경찰서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중국인 남성은 파타야 해변거리에 위치한 술집에서 태국 여성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호텔방으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여성은 사라졌고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파타야의 주택에서 음란 영상을 생중계하던 중국인 남성 3명과 라오스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으며 함께 체포된 라오스 국적의 여성들은 돈을 받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태국은 지금까지 포커를 이용한 놀이를 도박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30일 품탐 총리권한대행은 포커놀이 금지를 철폐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포커놀이가 도박이 아닌 기술로 경쟁하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로서의 큰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밑밥 뿌리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943년 제정된 트럼프 카드 단속법에는 등록되지 않은 트럼프 카드를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걸 제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가짜 숙박 예약 페이지를 조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페이지에 OTA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는 페이지들이 많은데 인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7월에만 사기 페이지에 속은 사람만 17,823명, 약 1억 6,200만 밭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태국 호텔 예약이나 렌터카 가짜 사이트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도이수탭 국립공원 내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은 백인으로 보이는데 옆에는 큰 매낭도 있었고 숨진 지 일주일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하사라캄 경찰은 사만정의 마약을 운반하던 35세 남성과 12세의 여자친구를 체포했습니다. 마약 운반일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매복해 검거했는데 경찰은 남성이 소유한 차량과 오토바이 13만 밭이 들어있던 은행 통장을 몰수했습니다. 방콕 이민국경찰은 라차다 지역의 미용실에서 중국인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 후 불법으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경찰은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편의점 앞에 몰려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18명의 중국인을 체포했는데 미얀마를 통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콕 이민국경찰은 클롱사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급습하고 35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여러 국가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했으며 정보를 이용해 금을 구입 후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70대와 금괴, 현금 40만 밭, 암호화폐 900만 밭 이상을 몰수했습니다. 나콘바톰 경찰은 사기 혐의로 48세와 54세 부부를 무항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낡은 집을 새 집으로 개조해주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는 엉터리로 하다가
완성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0만 밭을 받고 주택을 개조하기로 했는데 엉터리 공사로 건물 기둥이 손상되어 집 자체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부부는 추가 비용 35만 밭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인부들을 데리고 떠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